결혼 30년 차, 54살의 저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윗집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숨막혔던 제 인생에 처음 찾아온 감정이었죠. 하지만 이 위험한 관계는 이웃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돈을 낼래요? 아니면 남편에게 다 말할까요? 이 한마디에 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한 분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내 목덜미를 스치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커튼 사이로 가늘게 새어들어왔다. 먼지처럼 떠다니는 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고 나는 그 순간 내가 54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마주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게 맞는 걸까? 아니, 이건 분명 틀렸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모든 일은 석 달 전, 그러니까 지난 7월 어느 무더운 오후에 시작됐다. 그날도 나는 늘 그랬듯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30년을 똑같이 반복한 일이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남편 출근 준비를 시키고 혼자 남은 식탁을 치우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고 술을 마시고 손찌검을 하지도 않았다.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주었고 명절에는 시댁 가는 것도 내 눈치를 봐가며 물었다. 그런데 왜일까? 나는 점점 숨이 막혔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가 나를 바라봤다. 언제부턴가 화장도 하지 않게 됐고 옷도 아무거나 걸쳤다. 어차피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으니까. 남편은 나를 봤을까? 아니, 그는 밥을 차려주는 누군가를 봤을 뿐이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을 거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403호 사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죄송한데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를 봤다. 키가 큰 남자였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약간 헝클어진 머리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 그는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 베란다 물이 새서 아래층 피해를 드리는 것 같아서요. 혹시 천장에 물자국 같은 거 있으신가요? 나는 그를 따라 베란다로 갔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정말로 물자국이 번져 있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수리기사 부를게요. 괜찮아요. 이런 일도 있죠.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시작됐다. 수리기사가 왔고 공사가 시작됐고 그는 하루에 2~3번씩 확인차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걸로 보상을 삼으면 안 될까요? 그가 내민 건 백화점 상품권이었다.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는. 제 마음이 편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또 뭐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 혼자 사는 거라 집안일은 좀 하거든요. 혼자 산다는 말에 나는 그를 다시 봤다. 결혼 반지는 없었다. 이혼하셨어요?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네, 3년 전에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만 나눴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무거운 쌀을 들고 허덕이고 있을 때 그가 나타났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들게요. 저도 운동 삼아서요. 그는 20kg짜리 쌀을 가볍게 들어 우리 집 현관 앞까지 날랐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혹시 커피 한 잔 얻어 마셔도 될까요? 갑자기 목이 마르네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들어오세요. 그렇게 그는 우리 집에 들어왔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그는 내 말을 들어줬다. 남편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요즘 뭐 재밌는 일 없으세요? 재밌는 일이요? 글쎄요, 매일이 똑같아서. 그럼 취미라도 있으세요? 취미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취미가 뭐였더라? 결혼하기 전에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옛날에는 그림을 그렸어요. 와, 그럼 다시 시작해 보시지 그래요? 이 나이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라니. 나는 언제부터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게 됐을까? 그날 이후 그는 가끔 우리 집에 들렀다. 남편이 없는 낮 시간에.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내 말을 들어줬고 나는 조금씩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오늘 남편분은 늦으신데요? 응, 회식이래. 그럼 저녁 드셨어요? 아직? 그럼 제가 해드릴까요? 제가 요리는 좀 해요. 그렇게 그는 우리 집 부엌에 섰다. 그가 만든 파스타를 먹으며 나는 와인을 한 잔 마셨다. 그리고 한 잔 더. 취기가 오르자 세상이 흐릿해졌다. 재밌네요. 이렇게 누군가랑 이야기하는 거.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봤다. 그때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손을 빼야 했다. 하지만 빼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중얼거렸다. 알아요.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고 나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틀렸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5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느꼈다.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자로서의 나를.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두려웠다. 이제 나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눈을 떴다. 옆에 누운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변함없는 아침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섰다. 그 여자가 나를 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미친 걸까? 손을 들어 뺨을 만졌다. 어젯밤 그가 만졌던 그 자리를.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여보, 물 좀. 남편의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응, 지금 갖다 줄게.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다. 손이 떨렸다. 물컵을 들고 침실로 돌아가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어젯밤 생각나네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구야? 남편이 물었다. 아무도 아니야. 스팸 문자. 나는 얼른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낮 남편이 출근하고 나는 설거지를 했다. 손을 움직이는 내내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어젯밤은 실수였다.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또 보고 싶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건 틀렸어. 초인종이 울렸다.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다. 설마 그가.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택배 기사였다. 405 맞으시죠? 네.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나는 택배를 받았다. 보낸 사람 란에는 강민우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택배를 뜯었다. 안에는 그림 도구 세트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남편은 30년 동안 한 번도 내 하고 싶은 걸 물어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남자는 딱 한 번 만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오후 그림을 그렸다. 얼마 만인지 모를 일이었다. 붓을 쥔 손에서 뭔가가 흘러나왔다. 슬픔인지 기쁨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핸드폰이 울렸다. 선물 받으셨어요? 그의 목소리였다.
네, 감사해요. 그런데 이러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잘못하고 있잖아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자꾸 생각나요. 당신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저도요.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만날까요? 안 돼요. 남편이 있어요. 그럼 낮에. 그것도 안 돼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그럼 언제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자꾸 그가 생각났다.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남편은 텔레비전만 봤다. 나는 그 얼굴을 봤다. 30년을 함께 산 남자.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를 보지는 않았다. 여보, 내가 불렀다. 응.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봤다. 나 요즘 그림 그리려고 하는데. 그래, 좋네. 그뿐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고 나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원래는 담배를 끊었었는데 요즘 다시 피우게 됐다. 위층을 올려다봤다. 불이 켜져 있었다. 403호. 그의 집. 그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다음 날 오전 11시쯤 또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정말 그였다. 죄송해요.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그는 미안하다는 듯 웃었다. 나는 그를 들여보냈다. 안 돼, 안 돼.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이 움직였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잠깐만 있을게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다. 후회하세요?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후회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봤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꾸 당신 생각이 나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당신이 떠올라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저도요. 그때 그가 내 손을 잡았다. 한 번만 더. 나는 고개를 저어야 했다. 하지만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댔다. 폭풍이 다시 시작됐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파트가 조용해지는 낮 시간에 우리는 조심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척했고 인사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문이 닫히면 우리는 서로를 삼켰다.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나는 갈갈이 찢어졌다.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내가 물었다. 조심하면 돼요. 그게 되나요? 돼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의 품에 안겨 나는 울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나 오늘 일찍 들어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피곤해서. 한 30분 후에 도착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그를 봤다. 그는 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남편이 온대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그는 벌떡 일어났다.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다. 어떡해요? 복도에서 마주칠 수도 있어요. 비상계단으로 갈게요.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얼른 이불을 정리하고 방안을 둘러봤다. 증거가 남은 건 없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20분 후 남편이 들어왔다. 나왔어. 응, 어서 와.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아, 피곤해. 저녁 먹을래? 응. 나는 부엌으로 갔다.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다. 그 여자가 나를 봤다. 죄인의 얼굴을 한.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 나는 천장을 봤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언젠가 들키고 만다. 하지만 그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무사히 나갔어요. 조심해요. 사랑해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눈물이 났다. 나는 남편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날은 목요일 오후 2시였다. 나는 그의 집에 있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서로를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다. 평화로웠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왜요? 후회되세요? 아니요. 그런데 자꾸 불안해요. 언젠가 들킬 것 같아서. 그는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조심하면 괜찮아요. 정말요? 네. 제가 지켜드릴게요. 나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리고 초인종 소리. 딩동, 딩동, 딩동. 우리는 얼어붙었다. 누구예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요. 초인종이 또 울렸다. 강민우 씨 계시죠? 잠깐만 문 열어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나는 그를 봤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옷을 챙겨 입었다. 화장실에 숨어 있어요. 나는 얼른 화장실로 들어갔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밖을 엿봤다. 그가 현관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702호에 사는 박선이라고 해요. 중년 여자였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무슨 일이신데요? 아, 그게 말이죠. 여자는 빙긋 웃었다. 뭔가 이상한 미소였다. 요즘 2층에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뭐 본 거 없으세요? 이상한 일이요? 네. 낮 시간에 누가 2층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자주요. 심장이 얼어붙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이상하네. 분명히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여자는 현관문 안쪽을 기웃거렸다. 혹시 지금 손님 계세요? 아니요. 혼자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여자 구두가 보이네요. 여자가 가리킨 곳을 보니 내 구두가 놓여 있었다. 아, 그건. 그가 말을 더듬었다. 제 동생 거예요. 어제 놀러 왔다가 두고 갔어요. 동생이요? 그런데 왜 베란다 쪽에서 담배 냄새가 나죠? 강민우 씨는 담배 안 피우시잖아요. 여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요즘 좀 피워요.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하네요. 제가 며칠 전에 405 앞에서 강민우 씨 보기도 했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제가 왜 거기에 가요? 그러게요. 왜 갔을까요? 여자는 알고 있었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 저 바쁜데요. 용건만 말씀하시죠.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아파트에 수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조심하시라고 알려드리려고요. 여자는 빙긋 웃고는 돌아섰다. 그럼 저 갈게요. 아, 그리고요. 여자가 돌아보며 말했다. 405 아주머니도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남편 있는 여자가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문이 닫혔다. 나는 화장실에서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들켰어요.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저 여자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는 주저앉았다. 어떡해요? 이제 어떡하죠? 그가 나를 안았다. 괜찮아요. 제가 뭐든 할게요. 뭘 어떡해요? 이미 들켰는걸요. 나는 울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불안에 떨었다. 복도에 나갈 때마다 주위를 살폈다. 혹시 박선희가 나타날까봐.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여자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저 702호 박선희예요. 잠깐만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손이 떨렸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일이세요? 안에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복도에서 얘기하긴 그렇잖아요. 나는 그 여자를 들여보냈다. 여자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았다. 집이 참 예쁘네요. 남편분이 돈을 잘 버시나 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사모님, 요즘 위층 남자하고 만나시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무슨 소리예요? 모르실 거예요. 제가 며칠 동안 지켜봤거든요. 남편분 출근하고 나면 위층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것도 거의 매일이요. 그건 증거도 있어요. 여자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그의 집 현관으로 들어가는 내 뒷모습이었다.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그냥 이웃끼리 커피 마시러 간 건데. 매일 두세 시간씩 커피를 마시나요? 그것도 문을 잠그고요. 여자는 비웃었다. 사모님, 저도 사람 사는 거 이해해요. 근데 조심은 하셔야죠. 만약에 남편분이 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여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매달 주시면 제가 입 다물고 있을게요. 이게 뭔데요? 봉투를 열어보니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었다. 매달 100만 원씩만 넣어주세요. 그럼 남편분한테는 절대 안 알려드릴게요. 100만 원. 나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사모님 명품 가방 몇 개 팔면 되잖아요. 아니면 남편분 몰래 좀 빼돌리시든지.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남편분한테 말씀드릴까요? 아, 그리고 아파트 분여회에도 알려야겠네요. 요즘 이런 거 소문 금방 퍼지잖아요. 여자는 일어섰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하고 이혼할 건지 아니면 조용히 돈 낼 건지.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 나는 천장을 봤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이 남자에게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는 그에게 전화했다. 우리 끝내야 해요. 갑자기 왜요?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다. 돈을 내면 돼요. 제가 드릴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주면 계속 요구할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끝내요. 이제 그만 만나요. 안 돼요. 당신 없으면 저 못 살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러다 다 망가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울었다. 사흘 후 박선희에게서 문자가 왔다. 생각 다 하셨죠? 내일까지 입금 안 하시면 남편분한테 전화 드릴게요. 나는 통장을 봤다. 내 명의로 된 통장에는 300만 원이 있었다.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100만 원을 보내면 200만 원이 남는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그 다음 달에는?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남편이 소파에 앉았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한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남편이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뭔데? 빨리 말해봐. 야구 중계 시작하거든.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30년을 함께 산 남자. 한 번도 내 눈을 제대로 본 적 없는 남자. 말해야 한다. 지금 당장. 입술이 떨렸다. 저기.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딩동, 딩동. 남편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다. 누구야, 이 시간에.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설마. 남편이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702호에 사는 박선이라고 합니다. 사모님 계시죠? 내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우리 마누라요? 무슨 일로요? 아, 그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이요? 좀 불편한데. 금방 끝날 거예요. 중요한 얘기라서요. 남편이 나를 봤다. 여보, 뭔 일이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박선희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 여자는 빙긋 웃으며 소파에 앉았다. 사모님, 오늘까지라고 했잖아요. 왜 입금 안 하셨어요? 남편이 우리를 번갈아 봤다. 무슨 소리야? 무슨 입금? 아,
남편분은 모르시는구나.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박선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위층 집 현관으로 들어가는 내 모습, 그리고 몇 시간 후 나오는 모습, 날짜가 찍힌 사진이 여러 장이었다.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보시면 알잖아요. 사모님이 요즘 위층 남자하고 바람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 다물어 달라고 했더니 돈을 안 주시네요. 뭐? 남편이 나를 봤다.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바람을 폈다고? 여보, 그게. 대답해. 사실이야, 아니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답이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세상에, 내가 평생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당신이 나를 배신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선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봤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아, 참. 이 일은 부녀회에도 알려야겠네요. 우리 아파트에 이런 사람이 사는 줄 알아야 하잖아요. 잠깐만요. 내가 그 여자를 불렀다. 당신은 뭔데 남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요? 제가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인데요. 망가뜨린 건 사모님 자신이잖아요. 박선희는 문을 열고 나갔다. 거실에는 침묵만 남았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왜? 작은 목소리였다.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돈을 못 벌었어? 때렸어? 술 먹고 난리쳤어? 아니. 그럼 왜 나를 배신한 거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당신이 나를 안 봐서? 당신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가정부처럼 대해서? 하지만 그 말도 변명일 뿐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그 말 듣기 싫어. 남편은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어디가? 나가 있을게.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문이 쾅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민우였다. 저 지금 경찰서예요. 뭐라고요? 박선희를 고소했어요. 불법 촬영이랑 협박죄로요. 그게 무슨... 제가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동의 없이 사진 찍고 돈 요구한 건 명백한 범죄래요. 증거도 다 있고요.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당신 남편분한테 제가 찾아가겠어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안 될 게 뭐예요. 제 잘못이기도 해요. 제가 책임질게요. 책임이요? 어떻게요? 당신하고 결혼할게요. 이혼하세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아도 해야죠. 저 당신 사랑해요. 사랑. 그 말이 이제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다. 이틀 후 박선희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불법 촬영과 협박죄가 인정됐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 이미 소문은 아파트 전체에 퍼졌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여자야. 위층 남자하고 바람핀. 에휴, 쯧쯧. 그 나이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편이 불쌍해. 평생 열심히 살았을 텐데. 나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했다. 이혼 서류 변호사한테 맡길 거야. 준비해둬. 짧은 문자였다. 일주일 후 남편이 짐을 싸러 왔다. 여보, 내가 불렀다. 남편은 나를 보지 않았다. 할 말 없어. 변호사랑 얘기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 그만하라니까. 듣기 싫다니까. 남편이 소리쳤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 3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그런데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당신도 나를 안 봤잖아요.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다. 뭐? 30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여자로 본 적 없잖아요. 그냥 밥 해주는 사람, 빨래 해주는 사람. 나는 당신 가정부였어요. 지금 그게 변명이야?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고? 아니요. 변명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그랬어요. 남편은 한참을 나를 봤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 몰랐어. 미안해.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짐을 들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30년이 끝나는 소리였다. 그날 밤 민우가 찾아왔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랑 같이 살아요. 여기서 나가요. 그게 답일까요? 답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할 시간.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민우가 나갔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그 여자가 나를 봤다. 모든 걸 잃어버린 여자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는 않았다. 적어도 나는 살아 있었으니까. 석 달이 흘렀다.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 아파트를 떠난 지 2달째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위자료도 받지 않았다. 그냥 나왔다. 30년을 함께 산 그 집에서 가져온 건 옷가방 하나와 그림 도구뿐이었다. 아침 7시 나는 눈을 뜬다. 예전처럼 남편 출근 준비를 시킬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난다. 커피를 내린다. 이번에는 한 잔만. 창밖을 본다. 작은 원룸이지만 햇살은 잘 든다. 베란다에 놓인 화분에서 꽃이 피었다. 나는 이젤 앞에 앉는다. 요즘 매일 그림을 그린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나는 그린다. 그리고 싶어서 물감을 섞는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만나 보라색이 된다. 붓을 들어 캔버스에 댄다.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린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캔버스에는 여자 한 명이 서 있다. 등을 돌린 채 먼 곳을 바라보는 여자. 나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우였다. 밥 먹었어요? 아직. 제가 갈게요. 같이 먹어요. 괜찮아요. 혼자 먹을게요. 또 혼자 먹으려고 해요? 건강 챙겨야죠. 민우는 여전히 나를 걱정했다. 이혼 후 그는 나에게 같이 살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아직은 혼자 있고 싶어요. 언제까지요?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민우는 이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우리는 일주일에 1~2번 만난다. 조용한 카페에서 혹은 한적한 식당에서.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다. 하지만 편안하다. 후회해요? 어느 날 그가 물었다. 뭐요? 이렇게 된 것.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글쎄요. 후회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예요?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어요. 민우는 내 손을 잡았다. 제 잘못도 커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만해요.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요즘 나는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친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려요? 8살짜리 여자아이가 물었다. 내가 보이는 대로 그리면 돼. 그런데 잘 안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계속하다 보면 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그림을 그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언제부터 나는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갇혔을까? 완벽한 아내,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주부. 하지만 나는 완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았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에 들렀다. 어머, 여기 누구야? 돌아보니 옛날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이웃이었다. 나보다 10살쯤 많은 김 여사.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소문 다 들었어. 나는 웃었다. 잘 지냈어요.
그래, 힘들었겠다. 남편하고 이혼했다며? 네. 에휴, 참. 그래도 어쩌겠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김 여사는 혀를 찼다. 그래도 당신도 잘못이 크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으로 조심해서 살아. 세상이 참 무섭더라. 김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 갔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무거웠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손가락질할 것이다. 바람핀 여자, 가정을 파괴한 여자.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죽은 듯 살았는지를, 내가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다. 거울을 봤다. 그 여자가 나를 봤다. 예전과는 달랐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더 많아졌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나는 웃었다. 다음 날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 회사 때문에 부산으로 가게 됐어요. 부산이요? 네. 지사로 발령났어요. 다음 달부터요. 나는 침묵했다. 같이 갈래요? 민우가 물었다. 같이요? 네. 우리 거기서 새로 시작해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새로 시작. 듣기 좋은 말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빨리 답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부산으로 가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들. 하지만 나는 정말 그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붙잡고 있는 걸까? 나는 알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나는 민우를 만났다. 결정했어요? 그가 물었다. 네. 그래서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미안해요. 저는 안 갈래요. 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1년? 2년?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민우는 한참을 나를 봤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아니요. 기다리지 마세요. 뭐라고요? 당신도 당신 삶을 사세요. 나는 내 삶을 살게요. 그럼 우리는? 모르겠어요. 2년이면 다시 만나겠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 안 해요? 후회는 이미 많이 했어요. 이제는 안 하려고요. 우리는 헤어졌다. 슬펐다.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으니까. 석 달이 더 지났다. 나는 여전히 원룸에서 혼자 산다. 미술학원에서 일하고 그림을 그린다. 가끔 전 남편 생각이 난다. 지금쯤 어떻게 지낼까? 행복할까? 민우 생각도 난다.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내 시간이니까. 오늘도 나는 이젤 앞에 앉는다. 캔버스에 물감을 칠한다.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다.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그리고 있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온다. 나는 붓을 들고 다시 그린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살아있습니다. 억눌린 채 사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옳은지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